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아주 가파른 확산세 속에 하루 평균 2,0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만 400여 건이 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중증 환자 상황. 지금 사실 델타 변이가요. 네. 우리가 일반 독감이 한 명을 두 명을 감염시키고요. 처음에 나왔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명이 세 명을 감염시키면 예. 델타는 7명까지 어이구. 감염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면 처음에 바이러스는 27명을 감염시키지만 예. 지금 델타는 343명, 10배 넘게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40대 환자가 중증 환자가 예. 한 달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증 병상이 부족해서 방역 당국에서 지금의 그 중증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병상을 1%에서 1.5%로 증설하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왔고요. 예. 또 코로나19를 보지 않는 그런 종합병원에도 5% 이상을 중등증 병상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병상 마련은 지금 2주 내에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이 병상을 치료할 인력이 없습니다. 하하. 네, 의료 인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진자를 줄여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진단을 해야 되고 예.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말씀드린 데 델타가 원체 전파력도 빠르고 중증도도 2.6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모임을 다녀왔을 때 반드시 검사를 빨리 해서 네. 초기에 진단을 해야 되고 예. 치료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30세 미만은 건강하신 분은 집에서 자가치료를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지만 아직 상태가 괜찮은 분들을 봐서 그 항체치료제 같은 적극적인 치료제를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병동의 병상은 정말 60세 이상의 폐렴, 중증 환자를 입원하는 식으로 치료 개념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정말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맞아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8.15 연휴에 맞춰서 민노총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세 집회 이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의 바이러스보다 이 바이러스는 두 번 사이클을 10배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럼 이런 집회를 했을 때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급이 클 겁니다. 아무리 예. 1인 집회고 걷기 집회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감염이 확산이 된다면 네. 그 책임을 또 받으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정말로 지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상황이 그 4단계지 않습니까?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이 추세로 보면요. 지금 4주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네. 정체도 아니고 사실은 숨은 감염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검사가 이 의심자를 검사하는 검사 건수가 예. 지난 3차 대유행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확진자가 2배가 늘었다면 2배 이상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숨은 감염자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네. 이것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확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감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감염 차단을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는 개인 접촉 차단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더 강력히 권고를 한다든지 네. 예. 요사이 저녁에 모이질 못하니까 낮에 이런 낮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모였다. 그러면 바로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는 하나 제가 말씀드린 자가검사 키트를 수도권에서 한 600명 정도가 스스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네.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PCR 검사는 이 확진되는 시간이 3.7일이라면 자가검사를 키트는 2.4일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가 더 빨리 진단이 되니까 더 감염 차단이 빠르니까 네. 주말 같은 때 PCR을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검사를 좀 해보시면 예. 상당 부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접종을 높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버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바꾸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60에서 74세 분 126만 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잔여 백신이 나온 거죠. 근데 하루에 거의 15,000개 정도가 지금 폐기가 될 상황이 되니까 예. 정부가 원래는 50세 이상으로 상향을 했었죠. 네.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맞는 것이 4차 대유행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한 정부 당국에서 30세, 49세를 맞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 일반인이 그걸 접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권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이 네.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원래대로 50세 이상의 상향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50세 이상은 지금 다 모더나 화이자를 맞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남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저는 가능하면 코백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래요? 하면서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 환자 중심의 위드 코로나 방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독감처럼 치사율이 줄면 할 수 있는데 독감은 우선은 우리가 많이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백신도 맞을 수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 상태는 아마도 연말 정도가 돼야 치료제 개발이 됐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40대, 50대가 중증 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은 위드 코로나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2단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이루어지면 중증 환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그 영국의 한 전문가가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돌파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과 이거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독감을 맞으셔도 독감 많이 걸려요. 네. 네, 홍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미국 사례는 0.01% 정도 사망을 하고 입원은 예. 0.05%입니다. 국내는 10만 명당 24명 정도라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예. 돌파가 생기더라도 대부분 입원을 안 하고 네.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감염 사례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예. 백신을 맞음으로써 중증을 예방하고 타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는 돌파 감염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인을 보호하고 중증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백신은 맞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원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